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갤럭시 S23 플러스와 S23 울트라 카메라 차이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당장 후면에서 보면 카메라 개수부터 좀 차이가 나죠. 삼성닷컴에서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전면에 있는 카메라는 12메가픽셀, 그러니까 1200만 화소죠. 셀카 찍는 카메라, 그거는 완전히 동일하고요. 이 후면에 있는 카메라 중에 초광각 카메라 12메가픽셀, 그러니까 1200만 화소 동일하고, 그 다음에 광각 카메라 여기서부터 달라지네요. S23 울트라는 광각 카메라가 200메가픽셀, 그러니까 2억 화소짜리가 들어갔고, 23 플러스는 50메가픽셀, 그러니까 5천만 화소짜리 광각 카메라가 들어갔고, 또 망원 카메라가 있는데 망원 카메라 10메가픽셀, 그러니까 1000만 화소짜리 망원 카메라는 동일한데 23 울트라에는 10배 줌이 가능한 망원 카메라가 들어갔다. 그러면 삼성닷컴 설명은 조금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개수 자체가 좀 다른데 요거는 다른 곳에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나무위키에 사양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확인을 좀 해보고 있는데, 위상차 검출 AF F 1.7 2.4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조리개 값인지 뭔지 제가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조금 써 있는 것만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광각 카메라 S23 울트라가 광각 카메라 OIS, 그러니까 손떨림 방지로 알고 있어요. 그게 광각 카메라 2억 화소고 3배 망원 역시 OIS 지원하고 1000만 화소고 10배 폴디드 망원. 그게 모양으로 봐서 제가 그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모양으로 보면 이게 카메라에 잡히나? 안쪽으로 살짝 파고들어서 좀 독특하게 생긴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세 번째 그 카메라고, 이게 10배 폴디드 망원 OIS 지원하고 1000만 화소, 그 다음에 초광각 1200만 화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3 플러스에 기본 카메라가 OIS 지원하는 5000만 화소, 그리고 망원이 OIS 지원하는 1000만 화소, 초광각이 1200만 화소 이렇게 있네요. 후면 카메라. 그 어느 카메라가 어느 카메라인지 또 제가 그거는 카메라 켜서 확인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기본 광각 카메라가 맨 위에 손가락으로 하나씩 가려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 3대4 비율 2억 화소 200메가픽셀 카메라. 이거 아니야? 뭐야, 가운데 거잖아. 가운데 게 2억 화소짜리 광각 카메라고, 가운데 게 2억 화소짜리 카메라고, 3배 줌을 당겼을 때 하나, 3배 망원도 동작하는 게 가운데 카메라로 동작하고, 그러면 10배로 줌했을 때 동작하는 망원 카메라가 여기 플래시 아래에 있는 요게 10배 망원 카메라네요. 그럼 폴디드는 언제 동작하느냐? 100배 줌했을 때, 100배 줌했을 때 폴디드 망원, 그러니까 10배까지 요 카메라 플래시 아래 요게 동작하고, 10배 그 이상일 때는 여기 폴디드 요 카메라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0.6배율, 그러니까 초광각 카메라가 맨 위가 넓게 찍는 그 카메라예요. 어쨌든 그런 상태고, S23 플러스도 확인해 볼까요? 0.6배율 맨 위에 있는 카메라가 초광각이고 1200만 화소 카메라고요. 손으로 대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3대4 비율 카메라 보면은 여기 가운데가 5천만 화소 기본 카메라고요. 그 다음에 3배 줌까지도 기본 카메라, 3배 줌까지 가운데 카메라로 10배 줌을 하면 10배 줌 했을 때 그때 세 번째 카메라 동작합니다. 자, 갤럭시 S23 플러스와 23 울트라 차이. S23 플러스는 광학 줌으로 3배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30배 줌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예 인터페이스 자체에 여기 보시면 0.6배 기본 배율 3배까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10배, 20배, 30배까지는 이제 디지털 줌이라서 이제 많이 깨지죠. 그런 것과 다르게 S23 울트라는 여기 기본 배율에 0.6배 초광각 있고, 그 다음에 3배 광학 줌, 그 다음에 10배 광학 줌까지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디지털로 폴디드 그 렌즈로 이제 디지털 줌으로 100배까지 줌이 된다. 그리고 23 플러스는 배터리가 조금 모자란 듯 하면서도 화면 크기가 좀 작으니까 엄청 모자란 건 또 아니고요. 갤럭시 S23 플러스는 배터리가 4700mAh, 그리고
23 울트라는 5000mAh인데 울트라는 그래도 화면이 큰 만큼 배터리를 좀 더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배터리 테스트를 해본 다른 영상들 보면 23 플러스가 효율은 제일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 프로세서 똑같고요. 갤럭시 전용으로 설계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2 2세대, 그걸 또 제작은 TSMC에서 했고요. 겉에 테두리는 아모 알루미늄 프레임, 테두리가 아모 알루미늄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 부분은 다 똑같고 모양만 좀 다르죠. 이렇게 봤을 땐 잘 모르겠네요. 뒤로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 뒤로 들어갔다고 하고, 상당히 견고하고 튼튼하고 또 재질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방수방진 IP68 똑같고, S펜, S펜이 없죠. 울트라에만 S펜이 있고 플러스와 기본 모델에는 없고, 용량도 울트라까지만 1테라가 있고 나머지 플러스와 기본은 256기가 512기가 그게 전부예요. 디스플레이 면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좀 다르구나. 자, 23 플러스 디스플레이 설정이 아예 다른가? 자, 울트라랑 비교해 볼게요. 최대 해상도 설정이 아예 없나? 보면 내려서 보면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둘 다 120Hz 주사율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화면 모드 쭉 내려서 글자 크기와 스타일, 화면 해상도 설정이 울트라엔 있는데 화면 크게 작게, 왜 화면 해상도 설정이 없어? FHD까지밖에 애초에 지원을 안 해서 설정이 없나? 좀 화면 크게 작게, 글자 크기 작게. 아예 설정 자체가 없네요. 화면 해상도 설정할 수가 없어요. S23 울트라는 최대 WQHD 플러스 해상도로 3088에 1440 해상도로 설정이 가능한데, 근데 저는 이제 배터리 좀 오래 쓰려고 일부러 FHD 플러스로 써요. 그리고 제품이 출시하고 이제 수령하면 기본 설정이 FHD 플러스로 돼 있어요. 삼성도 아는 거죠. 물론 최대 WQHD 플러스까지 해상도 쓸 수 있긴 한데, 니들 배터리 좋게 쓰려면 가장 최적화된 설정은 FHD 플러스라는 거 삼성도 알고 있어서 아마 이걸 기본 설정으로 아마 파는 걸 거예요. 그런데 23 플러스는 아예 해상도 설정이 자체가 없네요. 이건 뭐 더 이상 향상이나 하락시킬 건덕지도 없나 봐요. HD 플러스로 하락시킬 수도 없어요. 낮출 수도 없어요. 아예 설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면 뭐 될 것 같고, 제 손 크기나 만족도를 따지면, 일상생활용으로 따진다면 23 플러스가 크기도 좋고 손에 착 감기는 느낌, 평면 화면 다 좋은데 카메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카메라 사진이든 영상이든 좀 많이 쓰는 사람은 울트라를 쓸 수밖에 없게 해놨어요. 그 부분 참 아쉽네요. 플러스나 기본형에도 똑같이 좋은 카메라들 넣어줬다면 제가 굳이 이렇게 무겁고 큰 스마트폰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강제하는 건 조금 안타까워요. 기본적인 AP, 프로세서 성능 자체는 동일하게 해준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 차이가 또 나죠. 램이 8기가 12기가로 램 차이도 나고요. 이걸 또 공식 사이트에는 램 차이를 설명을 아예 안 해놨네요. 설명 없어요. 여기 스펙 비교에서. 이렇게 장난질을? 이번에 삼성닷컴에서 사전 예약하면서 좋았던 부분은 뭐 통신사별 특별 색상 이런 거 없이 그냥 모두 다 동일하게 삼성닷컴 단독 색상으로 좋은 색상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고르기만 잘 고른다면. 삼성닷컴 단독 컬러 중에 이제 그라파이트 있고, 라임 있고, 레드, 스카이 블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살 수 있는 건 이제 그린, 팬텀 블랙, 라벤더, 크림이 있는데, 크림이 좀 인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그라파이트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확실히 적당히 밝으면서 매력적인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칙칙하지도 않고 좋았어요. 아쉬운 건 제가 산 1테라 모델에는 단독 색상이 아예 없었다는 거, 선택지가 없었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제가 실제로 구매한 S23 플러스와 S23 울트라 카메라,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인 카메라 위주로 비교를 한번 해봤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 스펙으로 조금 둘러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은 S23 울트라 512기가를 사전 예약 기간에 단독 색상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가장 잘 산 게 아닐까 싶어요. 혜택 받으면서. 저는 1테라 모델로 잘못 사면서 조금 후회가 많이 되긴 하네요. 제품 자체는 만족하지만 1테라에 단독 색상이 없는 게 많이 아쉽고요. 여긴 전 1테라 사면 워치5를 주면서 거기에 버즈2 프로 그 99,000원 구매까지 같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봤어요. 그 512만 버즈2 프로 99,000원이 되고 1테라 모델은 그냥 워치5로 끝나는 거였는데, 그걸 잘못 본 게 많이 후회스럽네요. 얼른 빨리 막 주문해야 되다 보니까 늦게 주문하면 배송을 엄청 늦게 받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니까요. S23 울트라의 경우 지금 1테라 팬텀 블랙 색상 그때 2월 7일 사전 예약 구매 열리자마자 한 새벽 그러니까 밤 12시 반쯤 반인가 40분쯤 주문해서 2월 13일 바로 배송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 늦게 2월 8일 한 저녁 8시쯤 주문한 S23 플러스 그라파이트 색상 이 단독 컬러는 배송을 3월 2일 목요일인가 그렇게 늦게 받았어요. 엄청 차이가 나죠. 거의 3주 차이가 나는데 단독 색상이기도 했고 또 인기 있는 색상이기도 했는지 배송이 그렇게나 느려지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는 S23 플러스나 23 울트라나 만족하고 있다는 점, 사전 예약 구매 혜택이 일단은 가장 좋았고 그때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든 좀 내려가길 기대해 봐야겠죠. 지금 뭐 가격이 내려갔다는 언플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내려간 게 아니라 지금 풀리는 건 이제 256기가 위주로 풀리고 있어서 그렇게 좋은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전 예약 때는 일단 512기가 기준으로 가격이 좋았으니까 사전 예약으로 샀던 게 가장 좋았던 선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잘 쓰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영상 외에도 S23 울트라 한 달, 두 달 사용기를 따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기회가 된다면.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